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 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야기할 이슈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장이 3% 넘는 그리고 3% 가까운 급락을 보였고 기관의 매물도 6천억 원 이상 쏟아낸 것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런 우려감 그리고 방금 전에 또 들려온 소식이 북한 미사일 소식까지 좀 대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도 좀 이슈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오늘 시장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장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또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동안의 발언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됐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립 서비스의 성격이 상당히 짙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최근에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일 이대로 계속해서 흐름이 흘러가서 무역 협상이 깨진다 그랬을 때는 그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어떤 발언들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그 성향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을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뭐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우군이라고 하더라도 내일에 바로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경제라는 게 또 그런 부분이 강하죠. 미국의 대통령,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억눌렀던 것은 맞습니다.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현재 시장의 위치가 낮다 그랬을 때는 이 정도까지 흐름은 나오지 않죠. 불안한 흐름은 나오지 않는데 시장 위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악재들이 발생했을 때도 시장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그 반응이 조금 다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약하죠. 한국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 해외 증시가 꺾이는 그런 흐름,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북한과의 흐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이 다시 또 뭐 발사체라고 한국 쪽에서는 그 국방부나 이쪽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미사일이라고 그렇게 또 그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미사일로 보입니다. 오늘 또 발사를 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그 미국이나 이쪽에 또 위협성 멘트를 날리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날렸을 때는 좀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지금 뭐 어떤 그런 멘트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그 뭐 발사를 했다 그 정도 수준인데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또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그 이후에 갑자기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겉으로는 뭐 폼페이오 장관이나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들을 하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아마 속마음은 조금 타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역시 북한과 미국의 어떤 그 관계도 정말 제대로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최근에 북한의 일련의 이런 행동들이 한국 시장에는 더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역 협상이 깨지면은 결국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현재 어떤 분위기만으로도 시장에는 찬물이 끼얹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오더라도 그 성과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다시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현재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시장은 해외 증시보다 훨씬 약하다. 그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은 기술적으로는 거의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기대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역시 좋지 않은 장이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장 초반부터 그리고 장 후반까지 3%대 급락을 정말 오랜만에 시장이 좀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됐고 현재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270 지수까지 좀 밀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만에 280에서 270까지 좀 빠진 상황인데 내일장에 대한 대응 전략,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이제 내일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한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너무 과매도가 나왔어요. 과매도가 심하게 나왔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5,000계약 이상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같이 매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만기일의 어떤 그런 특성도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매도가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빠지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00선을 이탈해서 곧바로 회복하지 못하면은 쭉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은 현재 어떤 미국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하는 게 당연한 흐름으로 보이죠. 장중에 미국이 오늘 밤에 특별한 어떤 그 흐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혹시라도 반등을 해주면은 내일 한국 시장은 반등을 어느 정도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2100선을 이탈해서 종가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무너졌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급락한다, 폭락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쭉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나마 2100선을 회복해서 좀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어떤 그 2150선을 향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하게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미 무너졌고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 시장이 상승할 만한 그런 요인도 없어요. 오늘 또 원달러도 강하게 또 반등을 했었죠.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이 주식시장의 어떤 그 흐름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2100선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좀 적당히 대응하자. 다만 지수가 강한 반등이 나오더라도 강한 반등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추세가 이미 꺾였기 때문에 결국은 더 밀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특히 우량주 매매는 지양하시기 바라고요. 개별주 단기 매매 정도나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흐름이 나오겠지만은 오늘 지금 현재 상태처럼 크게 빠진다고 하면은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뭐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어도 오늘 밤 미국 시장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이 반등을 해준다면은 적당히 좀 반등의 크기가 더 나올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큰 반등은 좀 어렵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